정부가 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이었던 인천의 부동산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죠. 유선영 리얼피 에셋 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가 12년 만에 부활된 조치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지요. 네, 지난 5월 11일에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추가 규제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구역, 그리고 관리 권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시까지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네. 이제 현재 그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그 주택이 사실은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사실은 이제 규제 전매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는 그 수도권 내에서 이천시라든지 여주, 광주, 그리고 남양주라든가 남양주 일부 지역과 그리고 양평, 가평이나 이런 자연 보존 권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전매 제한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뭐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뭐 물건들에 대한 그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규제를 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되는 것은 8월 아마 주택법 시행 개정령을 완료할 때 그때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음, 그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이었던 인천이 투기 수요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천은 사실 꽤 장기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작년부터 이제 인천에 쏟아졌던 입주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점, 그리고 뭐 GTX 비노선이라든지 7호선 연장 그런 교통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네. 지지부진했던 정비 사업들까지 또 속도전을 내면서 음, 사실은 하반기 이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비 사업자들이 분양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좀 보여줬고요. 대거 투자 수요가 유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800여 명이 청약을 하면서 사실은 송도 사상 최고의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72대 음,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지난 11일에도 이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데 이 무순위 청약에도 6만 명이 몰리면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21일 청약을 했었던 부평 목련 아파트 주택 재개발하는 물건인 부평역 한라비발드 트레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그리고 GTX 비노선이 예정돼 있는 부평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뭐 13,000명이 청약 통장을 던지면서 뭐 251대 9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굉장히 뜨거웠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그러니까 실거주의 목적, 실수요자들한테는 이번 대책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사실 단기 분양권 프리미엄을 통해서 어떤 차익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투자 수요를 좀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도 역시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전매 제한으로 인해 분양권에 어떤 웃돈이 붙는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호재성이 높은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어떤 청약 경쟁률이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 건설사가 8월 이전에 밀어내기식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지요.
맞습니다. 그 전매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이제 5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사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 규모가 꽤 됩니다. 14만여 가구 정도 되고요. 또 올해 12월까지 공급 예정인 물량들도 한 24만여 가구 대략 그 정도 지금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8월 이전에 이 규제를 피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또한 이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는 물건에 이 청약이 또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 지난 며칠 전에 화성 단월지구의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서는 신동탄 포레자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지역 내에서 청약 통장을 쓰신 분들보다 만큼 또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을 청약을 도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단기간 어떤 차익을 보려는 수요들 중에 전매 제한이 되기 전 투자에 좀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은 그 전매 제한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선영 리얼패셋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